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선거운동 영상을 공개하고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회 상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예금 보유액이 4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뱅크런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사무용 건물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3%에 달해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 교통국이 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선거운동 영상을 공개하고 이제 일을 끝내자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전격 재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온라인에 공개한 선거운동 영상에서 이제 일을 끝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도 다시 러닝메이트로 2024년 대선에 함께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3분 분량의 출마 영상에서 우리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질지 아니면 더 적은 자유를 가질지 또 더 많은 권리를 가질지 더 적은 권리를 가질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라 곳곳에 마가 극단주의자들이 줄을 서며 미국인으로서 지지 기반이 되는 자유를 빼앗아가려 한다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고 이것이 재선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가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한편 재출마 선언을 한 이날은 2019년 4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첫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재도전을 공식화하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격돌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의회 상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당 지도부 인사들이 초당적으로 각각의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상원 외교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크리스 벤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 동아태 소위 간사 등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자 인도-태평양 평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확대를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공통의 도전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장려한다면서 한미조약동맹 70주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네데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안전한 미래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도 이날 오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오늘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했고 미 한국 우주국 고다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직격탄을 맞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예금 보유액이 4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감소액은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보다 뱅크런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예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보다 720억 달러, 40.8% 감소한 1,045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1분기 예상 예금액 평균치는 1,450억 달러였지만 뱅크런, 현금 대량 인출 사태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이 예금 보유액에는 지난달 JP모건 등 대형은행 11곳으로부터 지원받은 3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 감소액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수익성도 나빠져 1분기 순이익은 2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13% 축소된 12억 달러였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지난달 초 이후 90% 가깝게 하락했고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한때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닐 홀랜 퍼스트 리퍼블릭 최고 재무책임자는 실적 보고서에서 대차 대조표를 재조정하고 지출과 단기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원을 20에서 25% 줄이고 임원 급여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한때 퍼스트 리퍼블릭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등 부호들에게 저금리로 거액의 담보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자 고객들은 고금리의 다른 대안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SVB가 파산하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잔액을 가진 고객들은 잇따라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현 상황을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매각이나 외부 자본 투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행 측은 전략적 선택지들을 추구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용 건물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초 이후 25%가량 하락했습니다. 공실률도 13%에 달해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은행권 불안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를 인용해 지난 1분기 미국의 사무용 건물 공실률이 12.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이 업체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런 공실률 증가 등으로 사무용 건물의 평가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또 그 여파로 대출 은행들까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그린스트릿에 따르면 사무용 건물 가격은 지난해 초 이후 25%가량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온 은행 등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면서 KBW 리서치의 조사 결과 중간 수준 은행에 대출해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38%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평가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재택근무와 이커머스 확대 등으로 사무실 및 소매 상점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금처럼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영향을 끼친 적은 없고 건물 가격이 다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며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가운데 대다수 분석가들은 기존의 임대 기간이 끝날 경우 사무실 공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1차 감원을 단행한 디즈니가 또 2차 대규모 감원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4,000명을 정리 해고할 계획인데 여름 전에 3차 감원도 예고됐습니다. 디즈니는 지난달 말 1차적으로 메타버스 전략부서와 중국 베이징 사무소의 일부 인원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4,000명을 정리해고하는 이번 두 번째 감원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고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ESPN은 물론 디즈니팍과 익스피리언스 등 회사 전반의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지역도 캘리포니아주 버뱅크부터 뉴욕주, 커네티컷주까지 감원은 미 전역에 걸쳐 진행됩니다. 또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다시 3차 감원이 이뤄져 전체 7,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1일 기준 디즈니 직원이 22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번 감원 규모는 전체 3%입니다. 디즈니는 55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인력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CNBC 방송은 이런 디즈니의 비용 절감 조치는 미디어 회사들이 스트리밍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컨텐츠 지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엔터테인먼트의 공동회장인 앨런 버그만과 데이나 월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미래 조직을 정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에서는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자국민 철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수단을 떠나려는 미국인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수단 현지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수단에 있는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하루툼에서 동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는 홍해 도시 포트 수단을 잇는 육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대 파견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현지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중 하나는 포트 수단에 일부 미군을 파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포트 수단에 도착하는 미국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해안으로 군함을 보냈는데 현재 홍해에는 한 척의 미군 함정인 구축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시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을 때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를 고려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네이비실 등 미군 특수부대는 하루툼 주재 미국 대사관에 머물던 미국 외교관 72명을 포함해 87명을 탈출시켰습니다. 특수부대는 지부티에서 헬기를 타고 하루툼까지 이동하는 등 17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어제는 여러 국적의 국민들이 유엔의 대규모 철수 차량을 이용해 하루툼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하는 등 수단에서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수단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들 대다수는 수단에서 계속 살기로 한 이중국적자라며 하지만 수단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미국인들의 경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직접 관여할 것이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탈출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25개 이상 지역이 추가될 예정인데 시 교통국은 현재 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 교통국은 올해 뉴욕시의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에 25개 이상 지역이 추가되면서 총 160개 지역 300개 블락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보로에도 7개 지역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는 136가 58번가에서 58로드까지, 141가 109번가에서 레이크우드 애비뉴까지, 29가 스킬맨 애비뉴에서 47번가, 또 46가 퀸즈 블러바드부터 그린포인트 애비뉴까지, 84번가, 168가부터 164 플레이스까지, 인우드 스트릿 글래스보로 애비뉴에서 110번가, 저스티스 애비뉴 54번가에서 55번가까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에도 머레이힐 먹자골목 일대인 바톤 애비뉴 149 플레이스에서 150가도 오픈 스트릿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뉴욕시 오픈스트릿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자택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뉴욕 시민들에게 공공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거리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은 물론 학교와 식당 등 상업시설까지 오픈스트릿을 활용하면서 차량 통행이 줄고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근처 상업시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시교통국은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은 최소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들에게 시력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욕주 차량국이 팬데믹 기간 셧다운으로 인해 차량국이 대면 업무를 보지 않았던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들에게 시력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뉴욕주 차량국은 운전자들에게 갱신일 기준 1년 안에 시력 검사를 별도로 받고 결과를 직접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 하에 면허증 갱신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는 시력 검사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DMV는 현재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가 약 15만 명에 달한다며 지난 2년 동안 해당 운전자들에게 수차례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DMV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주지 기준 인근 지역에서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내 한 영화관에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사슴으로 알려진 무스가 들어왔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무스는 관객들이 남긴 팝콘을 먹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알래스카 내 한 영화관에는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사슴으로 알려진 무스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영화관의 총괄 매니저인 리키 블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밤 9시경 무스가 영화관에 들어와 5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다며 특히 머무는 동안 영화관에 버려진 팝콘을 굉장히 집중해서 먹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영화관이 공개한 패스회로 TV 영상 속에는 한 무스가 영화관으로 들어와 쓰레기통 옆에 있는 남은 팝콘의 냄새를 맡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무스는 코를 박고 팝콘을 먹었습니다. 이 영화관의 매니저 블랙은 1년 중 이맘때쯤이면 환기를 위해 문을 자주 열어놓는다며 알래스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자신의 조카는 이날 무스를 실제로 처음 봤다면서 알래스카를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어제 뉴욕 맨하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해외 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를 입주 공간 제공 중심에서 개방형 공유 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개편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뉴욕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위치도 기존 뉴저지에서 뉴욕 핵심 상업지구인 맨하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이전으로 민간기업 및 협단체, 뉴욕시 등 정부기관, 대학과의 네트워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다음 달 5일 맨하탄 링컨센터 데이빗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K-팝 댄스 나잇 프로그램을 주최합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의회가 5월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열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뉴욕에서 차세대 DJ로 주목받는 DJ 첸이 다양한 K-팝 그룹의 곡들로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해 댄스 파티를 이끌 예정입니다. 뉴욕대 K-팝 댄스팀과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의 댄스팀도 참여해 공연은 물론 K-팝 안무를 가르칩니다. 오는 6월 6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선거일 45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우편투표 용지 발송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 등록 유권자 약 90만 명이 어제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들은 가정에 도착한 우편투표용지를 작성해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로 반송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에서는 주 상원의원 40석과 주 하원의원 120석을 새롭게 선출합니다. 7번 전철이 올 가을까지 맨하탄 방향 메인스트리트역에서 74가역 사이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7번 전철역 보수공사로 인해 다음 달 12일 오후 11시 45분을 시작으로 7번 전철 맨하탄 방향 메인스트리트역부터 74가역 구간 운행이 익스프레스로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맨하탄 방향 전철을 이용해 82가역과 111가역에서 내릴 승객들은 각각 74가역과 103가역에서 하차한 후 플러싱 방향 전철로 환승해야 합니다. 두 역의 맨하탄 방향 플랫폼 공사는 올 가을께 종료될 예정이고 이어 내년 봄까지는 플러싱 방향 플랫폼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한때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